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이렇게 독립 채널들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가 운영하는.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겠지만 프로그램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횡으로도 편성될 수 있죠. 여러 채널들이 동시에 갈 수 있으니까 민주종편 TV에 들어오면 같은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이 쭉 진행될 수 있고 또 뭐 종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야심찬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재성 의원이 본인이 자기는 지금 미디어 그룹 회장 취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지금 아직 방송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인터넷을 쓰게 되니까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해졌대.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버린 모양이에요. 어제 밤 새셨어요, 여기서? 네, 회관에 가셔서. 네, 부모님도? 회관에서. 네. 아, 일주일 내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네. 돌아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밤 한 12시 되면은 회관에 들어가야 안 그러면 못 견디죠. 못 견디죠. 네, 너무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힘들죠. 싸움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의원님도 마찬가지 하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당선되고. 그렇지 않아요? 네? 하루도 못 쉬지 않았어요? 아, 우리는 진짜 이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개원하고 나서 아직까지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끝나고 개원하기 전까지도 하루 못 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뭐하냐 맨날 놀기만 하죠 어쩌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청각조차도 쉬기가 어렵잖아요. 예. 사생활도 없고. 대통령은 사상이에요. 대통령은 사생활이 있고. 참 빌어먹으려면 나네. 진짜 그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 없어요. 비서실장까지 했던 놈이 그런 얘기예요. 예. 아마 저는 이따 나가야 되는데 50분에 예, 얼마나 예.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나가세요. 그래요? 민주정책 연구를 본다. 예. 아이고 뭐. 저는 그 민주연구원의 적임이 아닌데 적임이 아니어서 딱 정신 잡아주시면. 아니야. 많이 사양했는데 또 이렇게 마땅히 하실 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 그렇죠. 정무직이니까 다. 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그리고 김현권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어제 국회에서 주무셨죠? 예. 예. 네, 잘만 합니까? 방에 예, 우리 비서가 그 이불도 뽀송뽀송한 거 새로 사주고 해가지고 예. 이동 침대 그 접이 침대 라꾸라꾸. 예. 거기에다 이제 이불 갖다 놓고 예. 그렇게 잡니다. 국회의원에게 라꾸라꾸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19대 국회에 라꾸라꾸 들여놓고 거기서 자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겠는데 저는 예. 라꾸라꾸는 없고 예, 요가 매트를 하나 깔아놓고 아, 그 위에 바닥에? 예, 바닥에 그리고 침대 그 다음에 침낭을 놓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담요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라꾸라꾸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침대보다 이 바닥이 좋아서 내가 소파에도 자보고 일부러 네. 하루는 소파에서 자보고 하루는 라꾸라꾸 좀 두꺼운 거 샀어요. 좋은 거 사라고. 네. 하나 좀 자주 잘라고 아, 잘것 그래요? 같아서. 근데 난 편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뭡니까 전기 온열도 됩니까? 비싼 걸로 그런 게 사신 거예요? 온열, 온열되는 게 그것도 아니고 있어요. 전기장판을 깔고 깔고 라꾸라꾸 위에 전기장판 깔고 욕 깔고 이불. 아 예. 그 라꾸라꾸에 자체적으로 그 열선이 내장돼서 그 난방이 되는 것도 있대요. 네. 기왕이면 그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편했어요. 차라리 그냥 소파 3인용 소파에 예. 누워서 자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하기는 뭐 그냥 바닥에다 깔고 자도 그게 더 편할 수도 편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바닥이 예. 좋더라고요. 네, 완전 바닥 체질이시구나. 예, 예, 바닥 체질. 그러니까 저 낯선 지역구에서 당선되시고 그런 거죠.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예, 아버님도 완전 바닥 체질이십니까? 딱딱한 바닥. 네, 광화문 바닥 좋아하시고.
두 분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 결의하시고 사퇴서 쓰셨습니까? 예. 그래, 다 썼죠. 두 분은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시잖아요. 한 분은 비례대표, 예, 한 분은 이제 그렇죠. 지역구 예. 초선인데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사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심정들이 어떠셨어요? 먼저 우리 김정우 의원부터. 저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5번 출마해서 안 되셨는데 예. 저는 어떤 분이 6번째다 출마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좀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사퇴한다니까 글쎄요 한쪽은 묵묵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회의 사퇴 작성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도 했어요. 아, 예. 우리 저 김영권 의원님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걸 써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쓰고 6개월밖에 못 해봤는데 네. 이러고서 이제 그 사진 찍어서 사퇴서. 올려놨더니 예, 예. 밑에 막 격려글이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예. 저는 뭐 틀림없이 오늘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목욕탕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이렇게 여러 분을 뵀는데, 아, 의원님도 목욕탕파구나. 네, 목욕탕파. 같은 목욕탕파. 아, 우리 같은 이제 목욕탕파. 아주 일찍 목욕탕도 이 조기 시간파. 예, 아침 6시 6시 반. 예, 예. 문 여는 종. 아, 그러시구나. 예. 근데- 그 초대선 만나보시네. 네, 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끼리도 이렇게 되게 오늘 얘기를 많이 하고 평소보다가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 밝히긴 뭐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 친박 쪽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의리 이런 거를 평소에 이렇게 저버리지 않는 예. 그런 분인데 오늘 아침 만났더니 저보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나 그 얘기 들으면 좀 놀랐어요. 예. 어떤 새누리당 의원님은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걸 보고 예. 동료 의원으로서 이제 동료애 같은 것도 있으신 생겼대. 거예요. 그렇죠. 예. 아유, 그러니까 같이 있던 분이 사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동정심 내지 그런 말씀도 아, 주셨는데 그래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도 네. 사직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는다면 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큰 뜻에서 네. 참여를 해주시라 새누리당 의원님도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은 국회의원,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한 번도 처리 안 해보셨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19대 때 했는데, 누구 했죠? 그 전에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결됐고, 네. 또 몇 분이 있었어요.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도 그랬는데, 이게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마땅히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되지. 그리고 가서 구속 적부심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막상 가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직서를 썼다, 사퇴서를 썼다고 하니까 그런 심정이 막 이렇게 작동한 모양이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를테면 지금 200석이 가결 정족수 아닙니까? 그래서 205석 이쪽 저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까스로 가결 정족수를 넘기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 조금 그 가결 정족수를 훨씬 좀 많이 상회해서 가결되겠구나 이렇게들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저는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왜냐면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마음이 굳건하시지만 예. 이 투표장에 가시기 전까지 투표소 들어가시기 전까지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아 그러면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찍으려다가도 바뀌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끝까지 우리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해주셔야 네. 그래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저는 네. 네.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정우 의원님 말씀도 굉장히 옳으시고요. 그런데 그 새누리당의 비례 의원들하고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숫자로 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겉으로 입장 표명은 잘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새누리당에 대한 비속력, 그러니까 이 박근혜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그보다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권력에 대한 비속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3선 4선 했거나 그러니까 친박 강박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집단 의식이나 네. 이 비속력이 굉장히 크겠지만은 네.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네. 또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을 하다가 이 국회에 한 비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겠죠. 정치인으로서 예. 시대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중에 내가 그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가라는 점을 자신도 나중에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올 텐데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결과를 우리가 이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생각보다는 한 220표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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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망이 다들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로 가까스로 통과될 거다 또는 가까스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 숨은 탄핵표가 있을 것이다. 그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샤이 박근혜 표라고 그랬죠. 반드시 샤이 탄핵표? 샤이 탄핵? 샤이 탄핵표가 아니, 샤이 국민편. 샤이 국민편? 네, 샤이 국민편. 뭐 국민편이 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해? 그 모집단이 좀 성향이 다르니까. 네. 네. 새누리당에는 모집단이 국민 글쎄 좀 말이에요. 다르니까.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예, 동떨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샤이 횃불? 샤이 촛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망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결되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이 펼쳐지겠지만 만에 하나 부결되면 그때는 정말로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우선 당장 야3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다 의원직 사퇴서를 쓰고 결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안 내면- 원내대표가 갖고 계신데 그걸 제출해야 되죠. 안 내면 쇼가 되는 거잖아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가지고 계신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말로 사표를 다 일괄 제출하실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제출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것까지 정상적으로 해야죠. 제출 안 하면 우상호 대표가 우리 의원들한테 혼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서 줬기 네. 때문에 그건 우상호 대표가 제출하고 말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예. 제출 시기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이지. 네. 예. 그 의원님들 국회법에 보면 이번에 사퇴서 결의하시면서 그 한번 안 살펴보셨어요?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사퇴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지만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되잖아요. 네. 의장님이 이제 의장이 선배 수리할 수도 있어요. 선배 수리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12월 9일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저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로지 만약에 가결이 안 됐다고 할 때에는 의원직의 이 박탈 여부가 온통 정세균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의장이 농담 삼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장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예. 날 찍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 나 찍은 사람은 수리해줄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뭐 사퇴가 뭐 법률적으로 완성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170명 이상이 네.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비박도 뭐 자기네들은 뭐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할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뭐 근데 예. 이게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은 예. 뭐 우리가 사퇴서를 쓴 입장이긴 하지만 국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나라가 걱정되는 일이 나라 전체가 예. 이 뭐 우리야 그 사실 이게 부결되면 20대 국회는 자체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상실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실제 이제 전국이 완전히 그 소용돌이 속으로 대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텐데 그 부분이 훨씬 더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아노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부결됐으니까 뭐 형식적으로 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고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탄핵되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정치적으로 타협되신 거죠. 그렇죠. 진작에 타협되신 거고. 예, 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그런데 이게 부결이 돼버려 가지고 국회도 총체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받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죠. 국민이 가만 안 놔두실 국회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 국회도 가만 안 놔두실 거고 청와대도 가만 안 놔두실 거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 채팅창 좀 봐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요?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만 하니까 예. 최재선 의원님 왕따 분위기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그걸 부르는 거구나. 예. 저는 하여튼 이 민주정편 TV 어제부터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디스 당하거나 따당하거나 네. 조금 심하게는 능욕당할 때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반응이 오히려 좋다고? 최 회장님 귀여워 이렇게 제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예, 디스 당하거나 따당하거나 능욕당하거나 네. 써니아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뒤에는 참 뭐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탄핵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탄핵버스터 끝나면 이 자리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시장님 뜨거운 뉴스죠 요즘에. 네, 그렇죠.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또 그만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후보들 지지자들끼리도 또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좀 예고를 하니까 나오지 못하게 해라 나오면 안 돼 이제 그런 글도 올라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다 그러면요. 후보들 다 이렇게 TV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이재명 시장 특유의 그런 캐릭터처럼 아주 볼륨도 크고요. 지금 우리가 뒤에 탄핵 버스 타는 분들 다 지금 들리잖아요. 어제부터 제일 볼륨도 크고 아주 힘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끝나면 이제 모시기로 했고요. 또 아까 계단 올라오는데 우리 힐러리 이석현 전 부의장님, 이석현 의원님이 민주정편 TV를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하여튼 뭐 어른이시고 부의장하시고 경륜이 많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거기 나 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거 뭐 잘 되고 있다며 저거 아이고 괜찮은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힐러리 이석현 부의장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이재명 현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재명 돌풍이라고는 틀림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현상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재명 현상.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일단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댓글에
김정우 의원도 현재 후원금 3천 맞습니까? 3천만 원? 네. 아주 예. 계좌에? 그 정도예요. 네. 농협 계좌번호 지금 올라왔고요. 예. 3천이면은 좀 이게 순위가 한참 떨어지는. 아마 꼴찌 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후원금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 사실 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공무원밖에 없어요. 예. 아, 그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제 그런 건 못하지. 제 주위 분들이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안전행정위에 가다 보니까 네. 거기는 또 공무원만 상대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겠구나.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우리 그 당원분들하고 네티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한 3천까지 찼습니다. 아, 그래요. 표현을 참 거시기하게 하시네. 솔직히 할까요? 솔직히 할까요? 많이 도와주셔서 3천. 우리 최재성 의원님은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초선의 그럼요. 첫 해는 그것이 굉장히 커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저 이렇게 쭉 보면 한번 그 통장을 쭉 봤어요. 근데 저 눈물을 흘린 게 10만 원 주신 분이 별로 없으시고요. 5만 원, 만 원, 5천 원, 3천 원. 네, 5천 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짜 눈물 좀 그렇죠. 그게 정말 소중한 돈이죠. 아니 또 어제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2012년에는 문재인 후원하면 끝났는데 새끼 쳐서 새끼 쳐서 이거 죽게 생겼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후원하실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늘어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에 10만 원 하실 거를 조금 쪼개서 10분에게. 그러니까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후원이 되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진성준 의원님 자꾸 실수하시는데 네. 3천만 원이면 최재성 의원님은 작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한 번도 후원금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네. 차 뛰고 법 뛰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상임위 산하기관 뭐 지금은 의당 후원을 안 받으시겠지만 옛날에 그 10만 원씩 해서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저기 후원하다 통장 거덜났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가난했어요. 그래요? 네. 삼선이셨는데도 그렇네요. 집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깍두기 단골 이 무살 돈이 없어서 그냥 인삼으로 담가먹고. 인삼으로. 그 우리 김정우 의원님 영입 인사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댓글창에 그 아버님이 5번 나가셔서 예. 우리 민주당으로 5번 나가셔서 5번 떨어지신 그분의 아드님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셨고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영향인지 저는 6번 만에 6번째 출마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당선됐는데 요즘 아버지를 광화문에서 만납니다. 매 주말 광화문에서 나오시는데 제가 아버지가 80이 되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오시는 거 보겠어요. 그래서 나오시지 말라. 이제 아들이 나가는데 뭐하러 나오시느냐.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야 내가 이런 거 꾼이다 꾼 선수다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매번 광화문에서 뵙고 있고요. 어제 우리 의총장에 아버지께서 잠시 들러서 우리 제 동료 의원들 응원하고 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또 하나 주시고 가신 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시를 좀 쓰시거든요. 그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제가 아니 이하경 의원님은 어제 나오셔서 자신의 시를 이하경 의원님 그러셨죠. 저는 하셨는데 아버님의 시. 저는 아버지의 시,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16년 11월 27일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명령이라는 시입니다. 명령, 김철배, 니마, 그대는 뭘 그리 망설이나, 노도 같은 대열, 하늘 찌는 함성, 어둠 밝힌 촛불, 이는 우주의 기운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푸른 집은 그대의 어버이가 그랬듯이 처음부터 그대가 들어갈 곳이 아니었어. 가시방석에 재워오는 외로움뿐
그러려고 그 집에 들어갔나 지체 없이 나오시게 서리 맞은 호박 넝쿨 다시 뻗을 수 있나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있나. 예, 네. 저희 아버님이시였습니다. 예, 예. 안 계시지만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더 얘기할까요? 아까 문미혁 의원님, 뭐 정찬 의원님 나오셨었는데요. 우리 김정희 의원, 김정우 의원님도 영입 인사시죠. 8번째입니다. 네? 8번째. 8번, 8번 타자. 7번이 양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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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도 울고 8번도 울었습니다. 뒷얘기 좀 할까요? 우리 김정우 의원님은 아버님이 정말 당선되기 어려웠던, 당선될 수 없었던 철원, 하천 이쪽 지역에 5번 나오셨다가 5번 떨어지셨죠. 당연히 이제 가정. 저희 어머니께서 저 사례장사도 하시고요, 화장품도 파시고요, 많이 힘드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김정우 의원님이 장애가 있다. 잘 모르시는 점인데요. 네.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명암 정도밖에 구분 못 하고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갔고요. 태어날 때 뭐 그 시절에는 다 어려웠겠지만 우리 집도 어려워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분만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지금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머리가 컸나 봐요. 머리가 엄청 커서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떼내는데 그 주위 분들이 결국 집게로 찝어서 이렇게 떼다가 오른쪽 눈 이쪽을 찝혀서 태어나서 한 일주일 동안 한쪽 눈을 못 떴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운동에 젬병인데 그게 야구 같은 걸 못해요. 공을 받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가슴이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랬군요. 네.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영입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예. 그때 저도 뵀었잖아요. 예. 접촉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5번 실패한 그 지역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하려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하시고, 제가 조금 이렇게 말렸다 그래야 되나? 조금 더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당에 사실 경제관료, 경제 네, 파트 맞습니다. 쪽에 정부 사이드에서 일했던 분들 꼭 필요하고 특히 국고과장을 하셔서 국가 살림에 대해서는 너무 정통하시고 또 기재부를 나오셔가지고 또 학위를 네, 하시고 영국에서 네, 하셨죠. 학위하시고 세종대 교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 이런 게 우리 당에서는 꼭 필요한 분이라서 당선시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가면 떨어지는 지역에 아버님 그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말리하고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이제 수도권 예,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님 나오셨던 철원, 하천 이쪽 지역에 나가면 떨어진다는 거는 아셨잖아요. 그럼요. 사실 저는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5번 떨어지는데 그거 보면 아들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치가 싫어서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공무원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서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또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떨어지시는 거 보고 사실 또 우라통도 많이 터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제 고향에서 거기서 아버지의 그 뭐랄까 소원도 풀어드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으로 선거운동한다는 건 그야말로 독립운동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영남보다 제가 볼 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역 감정을 좀 타파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래서 한 번은 김정우 의원님이 이제 영입되고
공천 받을 때까지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했고, 제가 만류하고 예비 후보 등록하겠다고 하는 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근데 한 번은 둘이 이제 소주를 한잔 했어요. 하면서 저한테 왜 예비 후보 등록도 못하게 하냐고. 그리고 그 동창들 친구들이 다 그때 또 명절도 끼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좀 해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차분차분한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느라고 아주 애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그때 거기로 꼽혔다 그러나요? 다른 말이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아주 애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김정은님 자세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뭐 당선이 가능한 어디 뭐 수도권 어디 지역 또 아예 뭐 당선이 보장될 것 같은 호남 어디를 막 찾고 그랬다면은 비겁해 보였을 거예요. 어렵지만 거기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운 것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다 정치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에서 빨리 정해줬어야지 안 정해주면서 자꾸 말리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본인은 전의에 불탔는데 그래도 빨리 왜 안 해주셨어요? 말리는 것도 큰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럼 말리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철원에 출마했더라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마지막에 변수가 하나 생겼던 것이요. 선거가 바뀌었습니다. 아, 예, 뭐 하나가 붙었죠. 이게 또. 철원, 화천, 양구, 양구, 인제, 인제. 홍천이 붙으면서 홍천에 우리 당의 누구시죠? 조일현. 예, 조일현 선배님이 그때 전 의원이 정리를 계셔서 하신 거죠. 그때 정리가 이제 왜냐면 조일현 의원님이 거기서 2번이나 당선되셨던 분인데 네. 저같이 또 경선하기는 좀 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제 의견을 주장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아, 그 선거구 조정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그렇게 될지는 네, 몰랐고 그건 사실은 몰랐죠. 강원도 선거구 조정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붙으리라고는 또 생각을 그렇죠. 못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출마를 접으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영입인사 7번이 양양자. 양양자의 눈물로 기억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또 같이 먹먹해했던 그리고 그 다음이 영입인사 8호 김정우도 계속 오고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기자회견 때 울었어요. 네. 그런데 양양자의 눈물이 워낙 정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응들을 해서 네. 김정우의 눈물을 기억하는 분들이 양양자의 경우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여튼 흘린 눈물 저는 기억합니다. 옆에 제가 있었죠.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건 아니 그래서 이제 김영건 의원님 이제 비례대표 하시다가 비례대표 하시고 좀 이른감은 있습니다만 그만하실 거는 아닐 것 같고 원래 의정 활동은 뭐 연속적으로 하고 도전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고향이나 근거지? 아, 의성에 다시 출마할 거냐고? 경북 의성. 경북 의성에. 질문 참 빙빙 돌려 하고 그냥 시원하게 하시네. 질문을 답변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의성에서 총선을 2번 출마했었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를 했었고 12년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원래 지역구가 군위 의성 청송이에요. 예. 그런데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가 없어지고 예. 상주하고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4개가 되잖아요. 아. 근데 상주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골 선거라는 게 예. 소지역주가 예, 작동하죠. 여러 개가 붙으면 큰 선거, 큰 지역이 주인이잖아요. 나머지는 맞아요. 이게 없는 그 선거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농어민위원회 쪽에 이제 비례로 나오게 됐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선 활동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내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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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면 해석은 다르지만 정말 온 국민이 그래도 그럼 마지막 그래도 위로라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음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 저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구 경북이 보수의 근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드높고 진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대구 경북을 바꿔내지 못하면 이 수구 이제 보수보다 좀 더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미로서의 수구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네. 그걸 여실히 보여줬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갔다가 하더라도 네. 그 사회라는 건 늘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우리 당이 근거지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 보수 수구적인 그 근거지의 일정 영역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네. 그래 역사의 진전이 있고 이 반작용, 반동화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는 대구에서 우리 김부겸 선배하고 예. 또 무소속으로 하셨지만 홍일학 홍일학 의원하고 그렇죠.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고 다음 총선에서는 경북에서도 그런 역할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김영곤 의원님 후원금 많이 들어오셨어요? 나 이거 하면서 아니 아까 제가 쭉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채팅창 쭉 보면서 우리가 후원금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건데 그 뭐 통장 거덜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괜히 부담을 드려도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래도 참 걱정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제 통장은요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얼마 들었냐고 미안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제 농민 대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농민들 대부분이 이제 고령화되어 있고 연세가 많다가 보니까 예. 이게 후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세요. 그분들은 정치인들이 늘 우리들한테 베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늘 받을 생각만 하는. 그렇지. 고무신이라도. 늘 받아오셨다가 보니까 예. 이게 제 사무실에 그 민원인으로서 그 농민분들이 참 많이 오셔요. 네. 참 많이 오시는데 예. 그렇게 많이 오시면서도 그분들이 후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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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이 좀 시간이 지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농민들 근데 이번에 힘들고. 전봉준 투쟁단 네. 트랙터 앞세우고 너무 멋졌어요. 네. 그냥 그게 딱 보니까 네. 뭐랄까 막 전차 부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과 힘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게 그때 이제 전봉준 투쟁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름값 많이 후원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워낙 트랙터는 보통 이 속도가 최대한 나야 한 시속 한 30km 정도 나요. 그러니까 시속 30km로 이게 지방에서 올라오려 그러면 그리고 네. 트랙터는 이 타이어 자체가 네. 흙에서 이게 타이어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타이어지 네. 그 트랙터가 아스팔트에 올라오면 안 되는 타이어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값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참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사정을 좀 아니까 기름값보다도 타이어 소모 비용이 훨씬 더 커요. 타이어 네, 값이 타이어 타이어도 값. 크잖아요 그거. 타이어 엄청 큰데. 돈 100만 원씩 하나요 그거? 100만 원 넘어요. 한 개가. 넘습니까? 한 개가. 네. 그렇구나. 그 예. 타이어 큰 게 그거를 타고 만약에 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아스팔트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타이어 못 쓰거든요. 네. 네. 예. 이게
아스팔트에 다니는 그렇죠. 그대로 타이어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예. 아마 전봉준 투쟁단에 그 올라온 타이어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 예, 예. 그 행진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한 300만 원 이상씩을 이렇게 쓴다고 올라오시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농민들이 그래요. 열 받았으니까 그런 건데 돈 계산 안 하고 오는 그렇죠. 거예요. 돈 생각 안 하시고 올라오시는 거죠. 예. 돈 생각하면 못 올라오죠. 당장 뭐 아무리 그렇지. 겨울이라 그래도 내년 농사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수확 뒷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하면 뭔가 더 거두고 더 정리하는 거 하는 거고 네. 또 안 가면 그 못하는 거니까 그것 당장 경제적인 손실이고 이 돈 생각하면 못 오는 거고 열 받으니까 올라 열 받으니까 성질 나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 사실 그 오세훈법, 정치자금법 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도 조금 이렇게 경제력이나 재산이 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그 전에도 왜 교도소 담벼락 탄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가성 뇌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으로 뭐 이렇게 법정에서 다투거나 혹은 유죄를 받거나 이런 경우 보면 액수가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옛날엔 막 몇 억씩 뭐 비자금 그렇죠. 받아가지고 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난한 의원들이 더 불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이렇게 의원들 평균 재산이 18대보다 19대, 19대보다 20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관계법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알려주려고. 참고로 네. 지금 지금 긴급 긴급하게 뭔 큰 소리가 막 지금 나는데 무슨 본청, 일인가요? 본청 앞에 예. 그 입구에 이상호 고발뉴스 예, 기자가 예.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마 경위들이 막고 있어서 예, 좀 소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잠깐 취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네. 진행하세요. 이상호 기자 꼭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자가 왜 못 들어와? 출입증이 없으면 면회실로 해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예. 네, 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김현 기자 잘 다녀오세요.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선거 공영제처럼 정치 비용 공영제를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름값도 똑같이 주잖아요. 또 정책 보전도 거의 균일하게. 네. 아, 그래서 보전할 수 있는 건 영수 처리해서 보전하게 하고 정책 보전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하고 네. 그 대신 평가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좀 해야겠죠. 그래야 가난한 국회의원이 그나마 격차를 좀 좁힐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우리 민주정편 TV가 개국하고 난 다음에 네. 정치관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해볼 기회가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요? 뭐 댓글창에 그렇게 올라와요. 후원 계좌, 뭐 후원금 얼마 걷었냐.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들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모실 때 의원님들 모실 때마다 또 뭐 후원 부자 이렇게 또 올라오고 후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한 번에 후원할 거 10명에 쪼개서 후원해 주시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또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탄핵 얘기로 좀 잠깐 돌아가 보죠. 오늘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탄핵이 안 되면 이제 완전 아노미 상태가 된다. 국정에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국회도 사실상 해산되는 상태로 가게 될 것이고 뭐 이럴 텐데 물론 그것도 실제로 해산되는 거냐 아니냐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뭐 헌법에 해산 규정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20대 국회는 여기서 해산합니다 이렇게 결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뭐 깜깜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탄핵이 가결되면 말이죠. 예. 가결되면 저 의결서가 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송달되면-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정본이 송달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의장이 전달됩니까? 그것을 이제 정본을 법사위원장한테 보내고요. 보내고. 네, 그럼 법사위원장이 그걸 들고 이제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한테 전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본을 전달하고 네. 있나요? 등본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정본. 정본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가고. 예. 아 그렇군요. 헌법재판소. 예. 청와대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직무정지되고 네. 그렇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지되는 순간부터 국무총리가 네. 권한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그 권한 대행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예. 우선 이제 헌법상에 그렇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건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총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는 것이다. 지금 보면 대통령 있고 국무총리 있고 각부장관 있고 국무위원 이런 식으로만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지 예.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는 것이다.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미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리면 총리는 국회가 총리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현안 질의를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볼, 통제할 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보다 대통령 직무대행 뭐 이 정도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할 것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느 누구가 총리가 되든 간에 약간 그 정도로 권한이 좀 약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현재의 황교안 총리가 과연 제대로 된 그 직무대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과 국민과 그 소위 말하는 갈라놓는 네. 그런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의심스럽다. 총리의 역할이